안 보신 분들 궁금하시죠? 보세요. 보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인터뷰를 보세요. 보고 나서 그럼 박은태 배우님이 하시는 모든 얘기가 다 이 얘기였구나, 이 얘기였구나, 이 얘기였구나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프란체스카가 가족을 떠나서 로버트 킹케이드랑 같이 가요. 그럼 그냥 이건 야반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야반도주고 동네 그냥 이야기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우리 시대의 불멸의 작품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왜요? 저는 분명히 저라면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와 함께 떠났으면 프란체스카의 인생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선택을 했어도 후회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라고 믿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작품이 조금 속된 말로 정말 그냥 좀 저에게는 제가 떠나자고 하는 이유가 성립이 안 돼요. 이 로버트 킹케이드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품성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지금 프란체스카에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겠죠. 왜 이 아이오와에 이런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와서 극적으로 봤을 때 프란체스카와 로버트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항상 해요. 이 사람의 우주와 나의 우주가 전 지구상에 나랑 우주가 맞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그거를 평생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같은 영혼에 이 영혼과 이 영혼이 만나면 그 영혼은 뭔가 조금은 다른 세계관이 조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사랑, 불꽃 같은 사랑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우주와 우주의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자고 하는 거고 같이 떠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선택을 몇십 인정하는 년을 거예요. 네. 몇십 년 기다리기만 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편지를 써서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 예. 그거는 로버트가 죽기 전에 그 편지를 쓸 때 진심으로 썼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본인도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돼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음 날 오든 내 확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확신도 내가 확인했고 우리의 그 확신이 있어. 근데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아이스크림 씬에서의 그 눈빛과 그 눈을 봤을 때 그거보다의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그 글을 읽고 그러니까 이런 우주관을 보고 다시 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관계없는 작품인데 제가 약간 빠져있는 작품이 있는데 균열에 대해서 생각해요. 균열.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고 나면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꼭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균열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전화가 아닌데도 그게 나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작품의 전개는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균열에 대해서 사실 마이금이 그 구독자들에게 드리는 편지가 있어 그걸 써야 돼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써야 되는데 단어는 그거예요. 균열. 그 균열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 그리고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이 위대한 건 그 균열을 포착해내고 그 균열로부터 스토리텔링을 펼쳐나가는 게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균열로부터 우주를 생각하신 거잖아요. 살아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작품이 있어요. 보통은 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프란체스카를 딱 마주치고 매미 소리가 맴 나고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둘이 처음 느껴보는 기분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그 균열의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눈이 마주치는.
그러니까 무대에서 갑자기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순간이에요. 질문 하나. 네네 하세요 드려도 하세요. 아 그럼요. 예. 극 중에서 로버트 킹케이드하고 프란치스카하고 서로 이제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 시점이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누가 먼저 그런 특별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나는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거라고 알았을 때랑 실제로 배우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프란치스카한테 느꼈는지.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연출님의 의도이긴 한데 이게 사실 뮤지컬이라는 게 되게 어렵긴 해요. 뭐냐면 항상 원작이 진짜 훌륭한 원작일수록 뮤지컬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렵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뮤지컬은 인터미션 빼고 1막, 2막 그러니까 3시간 안에 그 전사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출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포인트를 넣는 게 맞니 안 맞니를 배우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어떤 그런 시작 이런 포인트다라는 걸 객석에 있는 분들이 알게끔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었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진짜로 어떤 포인트에 뭔가 둘이 딱 이 호기심에서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걸 객석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로 좀 남녀간의 사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저는 우주와 우주, 그러니까 사랑이지만 좀 더 이 영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단순히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호기심,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어떤 그런가 어떤 표현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래서 지문에 되게 충실했던 거냐면 첫 장면에 처음에 눈을 마주칠 때부터 그 둘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씬이 있죠. 처음에 딱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가 바로 안 나와요. 되게 한참을 그러니까 서로 어떤 영혼과 영혼이 맞는 영혼이 만났을 때 말이 그냥 멍하니 같이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도 되게 스파크가 튀어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게끔 된다. 그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 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방금 말한 거 그 균열은 누가 의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사고처럼 생기는 거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되게 많이 갖게 원하셔요. 늦어져도 되니까 둘이 눈 마주치자마자 최대한 관객 있는 사람들이 사고 아니야? 너 대사를 까먹었나? 할 정도까지 길게 더 서로 눈을 바라봐라. 사실 그게 맞나? 저희들도 되게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객석에 있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눈 바라보고. 사실 그게 이제 뮤지컬의 묘미인데 객석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눈을 바라보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의 묘미잖아요. 딱 클로즈업 됐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우리들은 알아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상을 하게끔. 그 클로즈업을 우리는 안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 시간이 지금 그 시간입니다라는 거를 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배우들만 아는 거예요. 저와 이 프란체스카가 서로 3초, 4초, 5초 동안 서로 눈을 쳐다볼 때 오늘 난 준비가 다 됐어요. 오늘 당신과의 연기가 그 말이 서로가 딱 당신의 우주가 보여요. 이거를 서로 연기를 하거든요. 그럼 되게 재미있게도 그 이후부터 모든 말이 다 어떤 함의를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날씨가 덥네요도 그냥 날씨가 덥네요가 아니고 날씨가 덥네요. 그럼요. 덥죠. 그랬어. 이렇게 되는 모든 말이 다 그게 그랬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뭐냐면 제가 항상 많은 팬분들이랑 만나거나 할 때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해요. 이때는 어떤 감정이세요? 뭐 이건 어떤 의미였어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사실은 저는 웬만하면 대답을 잘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그거는 제가 뺏을 수가 있어요. 관객 여러분들의 어떤 해석을
뺏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딱 한정지어 버리니까 그쵸. 배우님 그 내가 버전으로. 이런 감정으로 연기하니까 이렇게 보세요가 될 때가 뭔지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사실 배우로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쯤에서 내가 왜 박은태 배우를 이렇게 좋아하지를 조금 스스로 알게 됐는데, 배우로서 멀티 인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자기를 주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배역을 주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능력도 있고, 이 멀티 인지가 가능한 사람이 제가 볼 땐 좀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알게 됐어요. 얘기를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그냥 작품을 내가 어떻게 연기를 잘하지가 아니라 계속 이 작품을 혼자 해석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작품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토가 바뀌었죠. 최고가 아니고 최선을 그날 내가 어떻게든 컨디션을 최대한 잘 맞춰서 그동안 연습해온 걸 믿고 내려놓고 내가 최선의 컨디션으로 보여드리는 게 최고지. 내가 그날 어떻게든 오늘 나무주연상 받을 거야. 오늘 세계의 명령들을 펼쳐야 돼. 오늘 어떤 손님들이 오셨어. 나 진짜 보여드려야 돼. 뭐 이런 거를 좀 내려놓게 됐죠. 무대에서 조금 편해진 게 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박은태 배우의 1기 연기와 이제 2기로 저는 이미 접어든 것 같거든요. 조금 그런 게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3기, 4기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이번에 프란체스카랑 로버트 킨케이드 이렇게 메디스 카운티의 다리를 하면서 이 분명히 사람이 계속 이 나이를 먹어가며 사건 사고를 겪고 난 후에 같은 역할을 해도 이게 같은 대사를 해도 달라지는구나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계속 무대에서 그냥 오늘도 하루 또 오늘도 하루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이 무대에 올려와지는 거잖아요. 그 재미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 팬분들은. 사실은. 그게 이제 남들이 하는 말로 성장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성장해 가시는 선배님들이 진짜 더 존경스러워 보여요. 내가 이만큼 지나온 시간 동안 이 삶들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거를 이만큼 더 가셨던 저분들은 얼마나 더 이거를 깨면서 저 위치까지 올라가셨을까. 또 위치라기보다는 저 무대에 서셨을까. 그냥 마음속 깊이 그런 존경심이 우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자라가야겠다. 뭐 어떤 분야에서 이게 계속 그 시간을 보내오신 분들을 바라보면은 그 내공들이 보여요. 이럴 때 팬들은 행복하거든요. 우리 배우가, 내 최애 배우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런 거 우리 막 자부심 뿜뿜 하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제 팬분들은 제가 더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진짜 오래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20년 했으니까 20년 되신 팬분들도 있고, 팬이 되셨으면 되게 오랫동안 제 팬을 봐주신 분들도 응원해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뮤지컬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보면은 노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살게 되고 네, 또 감사함을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보다 올라가기 전까지 제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유지하느냐가 정말 더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선배님은 더 잘 아실 거잖아요. 매일 생방송을 하셔야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진짜 많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진짜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안 하게 되는 수준을 이제 나중에 넘어서서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지 않아지는 수준으로 가죠. 이게 점점 네, 네, 나를 네. 이제 마인드 네, 컨트롤해서 네, 이거 내가 옛날에 진짜 좋아해 별로 안 좋아. 스스로를 이제 별로 안 행복한데 이거보단 이게 더 나아. 이게 계속 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루틴이 바뀌어가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저를 제일 바라보는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많은
재밌니? 그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뭐?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재밌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미있게 살면 사실 근데 무대에 못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 만족감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의 그쵸. 만족감. 예. 저는 이런 수다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굴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맞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루틴이 너무 막 이렇게 그럼요. 빡빡하게 있다 보니까 알죠. 뭐 1년에 한 두어 번 만나나 친구들도 뭐 그리고 만나도 나 갈게 나 또 뭐 하러 가야 돼 그래서 또 인사하고 빨리 하고 이런 계기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재미없지. 왜냐면 재미없게 살면 이런 소소한 게 너무 재밌어지거든요. 그냥 몰라요 사람들은. 우린 알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살다 보면 야 이게 뭐가 재밌니?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선배님 만나서 이게 얘기하고 뭐 카메라 앞이지만 막 이렇게 오랜만에 막 수다 떨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재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꼰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재밌어 하는 걸 좀 줄여봐. 줄이고 되게 심심함에 살면 이런 게 재미있다? 그러면 얘기 안 듣고 가죠.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앙상블 친구들도 제 주변에 잘 안 와요. 제가 제 친구들이 다 어린 친구들이 만나면 가끔 이제 주조연 배우들이랑 옆에서 같이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뭘 도움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까 이렇게 하는데 전 만나면 계속 잔소리하고 너 오늘은 뭐 어제 술 먹었니?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얘 저기 너 오늘 얼굴이 좀 빨간데 혹시 뭐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친구들이 자꾸 떠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오래오래 무대에 서 주세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심심하게 살아주세요. 이제 적응해가지고 심심하게 사는 게 또 재미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자 이제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 뮤지컬 아직 안 보신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작품이 지금 광림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원작이 있는 소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의 매력은 사실은 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순간, 어떤 인물, 어떤 넘버든 간에 분명히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생각했던 어떤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를 한번 느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작품이 언제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7년 전에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너무 그때 아쉬웠다. 이걸 많이 보지 못했고 다시 못 보면 어떡하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끝나고 다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는 한 번쯤은 이 작품을 보시고 이런 감정과 이런 감동을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제 최애 뮤지컬 배우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은태 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